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시자마자 우리 37.4부터 드시네요. 예, 이거 참 물 좋죠. 예. 맛도 좋아요.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재판 거의 3년 4년 가까이 됐나요? 예. 예. 어제 근데 정말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양승태 사법부 파괴 네. 공작이죠, 공작. 네. 어제 그 47개 혐의가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47개 혐의가. 그런 재판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재판도 제일 오래됐죠. 네. 기록도 제일 많고. 아하. 이거는 이제 그 그때 우리 그 사법부를 파괴하기 위한 네. 이런 이제 그 공작이었다. 제가 이제 그 양승태 사법부 파괴 공작의 오적 5명의 그 주범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가장 주범은 이제 문재인이죠. 문재인가 이제 그 사법부 장악을 위해서 네. 이런 이제 공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범은 김명수입니다. 네. 김명수가 이제 모든 자료를 다 주가면서 네. 협조한 이게 두 번째 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그 실무 판사 둘이가 있어요. 첫째가 이제 그 이탄희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사된 거예요. 아하. 이탄희가요. 네. 법원행정처 이제 그 발령이 났는데 그때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학술대를 하려 했거든요. 네네. 학술대를 이제 못하게 하니까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탄희를 안양으로 이제 그 복귀를 시켰는데 네. 이거 자기가 원해 간 거예요. 이거부터 이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탄희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학술대를 맡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그 기양 보냈다 안양으로 실제로 원해 갔는데 네. 여기서부터 이게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이탄희가 세 번째 주범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황당한 게 그 동작의 나경원과 붙은 이수진 있잖아요. 이자는 이게 원래는 법원행정처 편이었거든요. 양승태 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마치 이게 뭐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렇게 퍼뜨린 게 이수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재판을요 6년 동안 한 사람이 이제 그 판사가 끌은 거죠. 윤종섭이라고요. 네. 윤종섭. 예. 바로 이제 그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입니다. 검찰에 이성유가 있으면 법원에 윤종섭 판사가 있다. 네. 윤종섭이 6년 동안 이 재판을 그냥 자기 다 한 거예요. 서울에 6년 있게. 이게 그래서는 네. 그 5명이 주범이 되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댓글창에는 이게 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오적. 근데 전부 47건이 무죄. 그럼 이것들 처벌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어떤 농단이 있었는지 뭐 근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 진상을 좀 밝혀봐야 될 거예요. 사법 역사상 정말 이제 부끄러운 이런 이제 그 판결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차분하게 복귀해 보면서 아마 이제 그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왔잖아요. 그때 뭐 그냥 무단으로 자료를 많이 갖다 줬습니다. 김명수 때 법원행정처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다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여러 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복귀해서 이제 그 누가 잘못인 따져봐야 돼요. 예,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적용된 혐의의 대부분이 직권남용이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무죄 났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최후 진술할 때도 이건 직권남용이 아니라 공소권남용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이 맞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이제 우리 헌법에 네. 판사는 이제 독립해가 자기 양심과 법에 따라서 이제 그 판결하잖아요. 네. 이 말은 이제 어느 판사도 그 누구 다른 재판에 개입할 권리 자체가 없어요. 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직권이 있어야 직권 남용이 됩니다. 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권한이 없으면 직권이 없으면 남용이 없어요. 그렇지. 없는 항상 직권이 있어야 남용이 되는 거예요. 없는 걸 어떻게 써? 그러면 이게 대법원장이 판사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권이 있느냐? 없잖아요. 판사는 이제 독립해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니까 아니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원천적으로 직권남용은 아니 성립하지 않는 이런 범죄라고 저는 누누이 말했는데 이게 기소가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정치 테러를 당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네 가지 점에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게요. 네 가지 점에서 첫째는 이제 그
장소와 시간, 저희 강남 한복판에 그 백주 대낮에 네. 5시잖아요. 네. 장소하고 이제 시간이 첫째 충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대상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정치 테러거든요. 우리 최근에 뭐 송영길, 이재명 뭐 여러 테러 있었지만 네.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제 이거 테러했다는 거, 대상이 네, 정치 테러라는 거, 네. 이게 두 번째 충격이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범행의 방법이 너무 잔인해요. 18조 동안에 17번 이상 그 돌 둔기로 계속 이제 그 무자비하게 내리치잖아요. 이게 너무 잔인하다는 거,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범인이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범인은 이제 이거 15세예요. 15세 어린아이, 중학생이에요. 이런 자가 이렇게 범행을 했다? 이 네 가지 점에서 상당히 그 충격을 받은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공식 행사는 일정이 고지될 때가 있어요. 뭐 몇 시에 어느 뭐 세미나에 간다든지. 근데 이거는 고지되지 않은 일정 아니에요. 그럼 15살짜리 중학생이 이런 고지되지 않은 일정,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고 그 근처에서 기다렸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뭐 배우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 네.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노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오늘 뉴스나 또 종합해 보면요. 네. 저도 이게 판단이 계속 좀 바뀌어요. 어허. 왜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예. 결론을 제가 단정적으로 내릴 수는 없고요. 네. 어제 제가 이것이 정치다 하고 오늘 또 보니까 또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예. 어제 방송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네. 근데 그 한 달 전부터 이게 또 배회했다는 말이 있어요. 오래 전부터. 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좀 지지자다. 이재명 집회에 갔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 뭐 파란색 비니 쓰고 예. 그 거의 셀카 인증샷 찍듯이 해서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학생도 이제 정치에 관심 가질 수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뭐 초등학교부터 제가 YS 지지자였거든요. 어허. 초등학교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평소에 이재명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민주당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배현진이나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 특히 배현진 의원이 이렇다면 한 달 이상 이게 배회했다면 네. 계속 이제 노리고 있은 게 아닌가. 이런 데 의심이 들잖아요. 네. 어떻게 그 간 걸 뭐 어떻게 누구한테 들었는지 봤는지 또 안 오나. 이렇게 계속 한 달 이상 배회했다면 오히려 이제 치밀하게 좀 계획된 범죄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하여튼 이 어떤 가정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배우까지도 예를 들어 이제 이 뭐 학생 범인 있잖아요. 네. 오래 전부터 이 동선이나 네. 아니면 이제 그 핸드폰 포렌식에서 통화 내역이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에 여러 가지 또 접속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모든 걸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범인이 뭐 촉법소년 뭐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했다고 그러던데 촉법소년이 아니라면서요. 아, 이거 그렇죠. 이것도 이제 뭐 배우가 있어 알려준 건지 네. 아니면 이제 본인이 막 인터넷 쳐본 건지 네. 뭐 이제 또 나이가 이제 나이는 생년월일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촉법 소년은 이제 뭐냐 하면 형사 미성년자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우리나라는 14세입니다. 네. 14세 미만은 이제 그 촉법 소년이라 해가지고 형사 처벌은 못하고 그냥 이제 그 소년법의 보호 처분 이게 촉법 소년인데요. 네. 나이는 이제 그 나라마다 틀려요. 미국은 이제 나이 제한이 없어요. 8살도 처벌합니다. 8살도. 영미법계는 촉법 소년이 미성년자가 없어요. 아하. 그다음에 일본은 원래 16살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14살로 내렸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독일 걸 베껴서 독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14세고 그다음에 캐나다는 12세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옛날 장관 때 촉법 소년 나이를 좀 내리자. 왜? 우리 60년에 만든 법이에요. 이미 65년이 지났잖아. 네. 그러면 이게 요즘 애들이 발육 상태나 성인이기 때문에 좀 한두 살 내리자. 이런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범인은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네. 그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배현진 의원이 이제 피습당한 날 저녁에 이재명이가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한마디 의례적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상처가 저릿하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셨어요? 이자는 이제 이재명이는 뭐 병문안에 한번 가보든지 하지 계속 이제 그 자기 상처를 계속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축소 수사했다, 네. 은폐 수사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저는 배현진 의원이 훨씬 위험했습니다. 그냥 이게
돌로 이게 머리를 17번 계속 무자비하게 한 거거든요. 네. 이재명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재명이는 자기 상처를 좀 키워가지고 좀 네. 이제 국민의 동정 여론 있잖아. 네네. 이래서 이게 과장한다 이래 보이고요. 더 예. 황당한 게 그 김영진인가? 김영진이. 예. 그자가 그랬죠. 그래요. 이재명이 그 똘마니 국회의원. 아니 이재명 수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예. 그게 팩트가 처치 안 맞죠. 이재명 수사를 부실하게 엄폐 축소한 게 없어요. 권칠성이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네. 수석 대변인. 예. 그리고 그게 또 두 번째 인관계가 없잖아요. 아니 이재명 사건을 축소했다 치고 네. 그 때문에 이 중앙식이 범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인과관계 자체가 없잖아요. 팩트도 아니고 예. 이런데 이거 황당한 궤변 음모를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참. 예.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배현진 예. 의원인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제가 입문할 때부터 잘 알아요. 그래요. 이번에 예. 제가 서정욱 TV 저번 주 했잖아. 네. 이게 또 한번 홍보하고 해야 되겠네. 그때 그 축사를요. 제일 먼저 보내주고 지금은 이제 그 서정욱 TV 들어보면 축하 동영상 중에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배현진 4만이 넘었어요. 네. 저하고는 이제 그렇게 친분이 있었는데 이런 일 당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전화는 못하고 문자만 보냈는데 아직 더 상처가 더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예. 이 충격이 며칠 지나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까. 예. 조금 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측에서. 자. 김건희 여사한테 뭐 선친의 지인이라고 내세워 갖고 거의 압박하듯이 접근을 해서 마침내 접근에 성공하자 바로 몰카 준비하고 무슨 파우치백 하나 사오는 거 과정까지 다 녹취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1년 2개월 전에 만들어 놨다가 총선 직전에 쫙 터트린 이 종북 목사 있잖아요. 이 최재영이라는 자. 이 자가 만든 미국에서 만든 신문 프레스 아리랑 이게 뭐 완전 북한 선전지 뺨치는 수준의 종북 언론이 매체더라고요. 언론도 아니고 보니까. 그런데 이 최재영이를 사법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뭐 많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시민권자인 목사라서 법적으로는 이게 가능한지 그런 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자가 이제 그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 쓴 칼럼 보면요. 예. 목사 정식으로 이게 된지 좀 의심이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참칭 목사다. 목사가 아닌데 참칭한 목사 호소인이야?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자가 이제 프레스 아리랑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민족통신의 편집위원이거든요. 민족통신은 이제 북한 노동당의 외곽 잡지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프레스 아리랑 제가 글을 좀 봤거든요. 네네. 많이 보니까 김일성이 있잖아요. 김일성이 이제 김일성이를 모세라 그러더라고. 민족을 모세. 우리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할 때 모세 있잖아. 모세. 네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할 때 네. 모세에 비유합니다. 김일성이를. 야 진짜.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괴뢰 역도라고 북한이 쓰는 용어로 괴뢰 역도 있잖아. 저는 한마디로 이제 이 목사라기보다는 이제 북한의 어떤 외곽 조직의 선전 선동이 북한과 내통한 저는 뭐 거의 간첩 수준이 아닌가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자의 이제 혐의를 보면 중요한 거는 이제 김영란법은 준 사람 처벌 조항이 있어요. 받은 사람은 이제 배우자가 없어요. 처벌 조항이. 그런데 김영란법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친구라가 놓고 가버린 거 아니에요. 네. 따라서 이제 김영란법은 김건희 여사도 문제 안 되고 이 목사도 이제 어려운데 네. 저는 판례는 이제 주거 침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성국 TV 저 장소 있잖아요. 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사기치가지고 누구 배달 온 것처럼 문을 열어달라 가지고 들어오면 문은 열어줬지만 속아서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거 침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판례 중에 초원복집이라고 있잖아요. 네. 식당에도 도청기 설치하려고 몰래 들어가면 그렇지. 식당인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범행 목적으로 들어갔잖아. 네. 이럴 때는 이게 주거 침입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경호원을 쏘겠잖아요. 네. 몰래 시계에다가 하고 아버지 친구라고 따라서 이제 오히려 주거 침입으로 의율해야 된다. 이런 이제 법조계 일반적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는 미국 시민이냐 아니냐는 건 별로. 그거는 이제 그 속지주의, 속인주의 다 적용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잖아요. 속지주의. 그래도 그게 관할이 있는 거고요. 네네. 또 그다음에 이 국적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시민권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주의에 하더라도 처벌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경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률. 네. 뭐 저는 이제 그 아주 이제 그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하고 그다음에 그 TK하고 수도권을 갈라치는 예. 이런 이제 그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네. 빨리 이제 그 비대위원을 사퇴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음. 이런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이제 전략적으로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통령실에서 무리하게 김경률 잘라 이래가지고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자르면 대통령실에서는 김경률이 자르란 말 그러니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제가 그랬죠. 제가 계속 그러면 자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죠. 예. 우리 같은 사람 유튜브에서는 해요.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 만에 네. 전략을 제가 잘르라고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굴복에 자르면요. 네. 아주 이게 그 좌파들의 또 공격 소재가 돼요. 당연하죠. 예. 윤 대통령은 속이 좁네, 소인배다.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완전히 청와대 아바타다, 맹종한다 이런 비난을 받잖아요. 네. 따라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대통령은 윤석열 다음으로 김경률이든 뭐든 이게 그냥 품어버리고 네.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이고 예. 제 지금 생각은요. 그냥 자르는 것보다 이게 어차피 정청래 마포에 잡아야 되고 잡을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냥 마포에 공천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선수하고 심판을 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 주면서 비대위원은 정리하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전략상으로는. 그걸 무슨 수로 공천을 줘요? 그 경선 나가면 떨어질 텐데. 근데 이제 뭐 전략공천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정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략공천 지역이라는 게 무조건 단수 추천으로 김경률을 준다는 게 아니고 예. 예, 당 지도부가 고민해 보겠다는 건데 저는 그거 아니 김경률이가 무슨 자격으로 전략공천을 받아서 단수 추천으로 공천 바로 받고 내려가냐. 우선 자유파의 기본 정체성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가 쓴 말이 폐륜적이라서 막말 쓰면은 안 준다며 거기에 걸려 있고 그다음에 경쟁력도 없어요. 아니 마포을이 뭐 아무나 가면은 어서 오세요 하는 데입니까? 거기에 8년 동안 고생하면서 당을 지킨 김성동 당협위원장도 있고 또 이자가 뭐 거긴 뭐 후보자가 없어서요 하면서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한테. 이 김경률이가 거짓말 하기 전에 거기 예비 후보로 일찌감치 등록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조영수이라는 청년 후보도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거기 후보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내가 정말 공정하게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경쟁하면 져요. 김경률이가 뭐 대단한 자라고. 예.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 사퇴는 그건 뭐 한동훈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자꾸 거론할 필요 없다. 그건 한동훈이 알아서 해라. 공천은 한동훈이 하는 게 아니지 않냐. 1차적으로 공관위원회가 하는 건데 공관위가 이런 자를 공천하면 그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자르려고 그러냐. 그럼 민경훈은 왜 그런 비대위원회에서 사퇴했냐. 그 발언 사과도 여러 번 했는데 현장에서 즉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 자유파와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원칙과 공정성, 대통령의 공정, 한동훈의 공정, 그게 뭐 다 달라야 됩니까? 김경률이한테는 다르게 적용돼야 됩니까? 그 차원에서도 이건 아예 공천 신청 자격도 없는 자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이게 그 경선도 주지 말자. 아이 그럼요. 그 자격이 있어야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박사님 방송이 마포 있잖아요. 마포는 박사님 잘 아니까 예. 제가 마포 사정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박사님 말씀이 맞겠죠. 아니 그리고 근데 우리 뭐 저기 여기는 마포 갑이고 거기는 갑이지. 마포 을인데 마포 갑에는 워낙 세게 지금 경쟁이 붙어 있어요. 여기 지금 조정훈 의원도 여기 마포 갑이에요. 네. 그 시대전환에 네. 최승재 의원도 마포 갑이에요. 네. 또 이용호, 이용호 의원도 마포 갑이에요. 신지호까지 4명 있죠. 이게 뭐 신지호는 뭐. 이 쟁쟁한 현역 국회의원 3명이 마포 갑에 붙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경선 붙여갖고 2명을 그냥 죽일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전략공천이라고 할 때는
좀 와보세요. 여기 마포 가면은 이렇게 하고 거기 지금 마포울도 같은 마포인데 예? 거기 좀 누가 나가실래요?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게 당 지도부의 전략이지. 그게 뭐 김경률이 그런 자가 뭐라고 뭐 마포울 그러지 그냥 좀 죽게 한번 해봐. 아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마포 간 마포을 또는 꼭 서울 전체를 다 보고 진짜 우리 선수들 경쟁력 갖춘 선수들 중심으로 가야 되고 김경률이는 그런 자격도 없는 자다. 예. 어디 감히 공천 신청을 하려고 그래. 예. 지금 이게 비난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 말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재판 있잖아요. 예, 이재명 재판. 응? 한동훈 먼저 한 말씀. 아 그러세요. 예. 저는 한동훈 위원장께 이제 꼭 한번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요즘 이제 방송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이거 한 위원장은요. 네. 유비하고 제갈량 할 때 그 수어지교 네. 물과 물고기 관계다. 아, 예, 이걸 제가 강조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물고기예요. 네. 이 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물입니다. 네. 물이 없으면 이게 물고기는 죽은거나 진배 없어요. 자꾸 이게 그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 홀로서기, 거리두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방향을 잡으면요. 네. 상당히 그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네. 저는 그걸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자꾸 그 이간질하는 잘못된 그 참모나 잘못된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위원장은 이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 돼가지고 원팀으로 운명 공동체로 윤석열하고 같이 정치 장렬하게 죽든 살든 네. 이래 돼야 되는데 자꾸 차별하는 이 전략은 아주 잘못된 거다. 네. 저는 물을 떠나서 이렇게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게 갈라서는 순간에 미래가 없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과 물고기 그 아주 공감하시는, 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수어지교. 예, 수어지교. 예. 자. 이재명이가 지금 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뭐 당무복귀니 뭐니 했는데 거의 안 나타나요. 주로 그 홍익표라는 자가 지금부터 하고 다니죠. 이자는 재판정 가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대장동 재판 나갔다가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요. 좀 빨리 집에 보내주세요 해서 재판부가 정말 혀를 차면서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보내줬죠. 그런데 그 이재명의 몸은 선택적으로 아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재판만 하면 아프고 예. 평소에 이제 당문을 보거나 네. 다른 때는 이게 팔팔하고 네. 재판만 하면 이게 아픈데 예. 이거 선택적으로 몸이 계속 아픈 걸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저는 재판부가 더 문제예요. 강규태보다 더 좌파가 김동혜라는 건 천하가 다 알아요. 아하, 김동혜가 학생운동 시절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뭐 저희 1, 2년 다 후배들이니까 법조계 네. 이게 다 부처님 손바닥 아닙니까? 다 아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 어쩌고 저쩌고 원칙한다. 이거 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하. 저는 재판 가보면요. 네. 이재명이가 막 큰 소리 치고 직접 신문해요. 이재명이가 고향이야. 재판장은 지야 지. 지처럼 이게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재판장 힘이 없어요. 저는 이게 다 앞으로 원칙적으로 한다. 이것도 다 거짓말로 봐요. 아니, 쪽팔리니까 이렇게 한마디 했겠지. 내보내는 줘야 되겠고. 그런데 증인으로 이제 유동규가 나가서 이재명이하고 제대로 맞짱을 뜨던데요. 이재명은 이제 직접 보세요. 직접 신문에 나서가 막 공격하는 게 이게 몸이 아픈 사람이 이게 됩니까? 직접 나서가지고 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서 2013년에 네. 2013년에 유동규가 남욱이한테 3억만 달라. 네. 그러면 이게 정진상이 1억. 그다음에 김용 1억. 자기도 부급 자기도 1억. 이래가 3억 한 게 분명하거든요. 이거는 남욱 진술이나 모든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김용하고 정진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3억을 네가 받아가지고 네가 철거업자한테 옛날에 4천만 원 받은 게 뇌물이 있는데 그 철거업자가 협박을 하니까 네가 3억 차용증 써준 다음에 3억 주려고 요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이게 소설이다. 그게 김용, 정지상하고 내하고 나눠먹기는 게 분명한데 남욱 진술이나 이렇게 근거 없이 하니까 유동규가 폭발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보도된 걸 보니까 법정 공방을 할 때 야, 뭐 막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뭐 예전에 모시던 사람이면 그래도 아무리 그런 관계라도 경칭을 하거나 존칭을 해서 해야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전혀 안 그렇더군요. 유동규가 이재명 알기를 아예 뭐로 알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예. 유동규가 근데 그 이분이 솔직히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제가 진짜 예. 확인해 봤더니 네네. 이분하고 실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게 맞아요. 네네. 그때 극단적인 선택도 본인이 교도소까지 한 두세 번 될 거예요. 그다음에 교통사고로도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엄청난 사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덤이 내 남은 인생은 덤이다. 네. 이전에 누구도 눈치 볼 것 없이 난 모든 걸 진실대로 폭로하겠다. 네. 이런 이제 자세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이고 뭐고 워낙 실망이 나니까 네. 뭐 호칭도 없고 어제 이 정도면 거의 난동 수준의 싸움입니다. 법정에서 이 정도면 일반 시장 바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장 바닥에서 이 정도면 후닥닥 했나? 시장 바닥 같으면 뭐 주먹이 별거 날라가고. 아니지만 법정에서는요 모든 게 판사 앞이니까 다 이제 조심조심 경청으로 목소리 낮추고 신문하는데 네. 어제 완전히 뭐 언성을 높여가지고 네. 싸움 되니까 이게 재판장이 겨우 말렸어요. 좀 그만하시죠 해가지고 네. 겨우 그 난동을 어떻게 말린 네. 이런 데 상태인데 이것만 보면 이재명이가 뭐 아직 건강은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예, 그 지난번에 왜 뭐죠 거짓말로 위증교사 그 위증교사 김진성 측에서는 이재명 재판정 들어오는데 개딸들 모여 있고 이재명이 보면 막 너무 막 겁이 나고 그러니까 좀 안 보이게 해달라 그렇게 그 증인 그걸 뭐라 그럽니까 분리. 분리. 예, 심리를 분리해달라. 아. 그렇죠. 실제 이제 그 이재명도 앞에서 이게 딱 정언하는 게 겁나죠. 그리고 이제 개딸들도 겁나요. 제가 이제 어제 그 배현진 의원 피습 당하고 네네. 집에서 저 형 어머니 전화 온 게 몇 통. 그다음에 저하고 친한 분도 야 다음에 니도 타겟 될 수 있다. 서 변호사 저 형이 그러더라고. 서정욱 TV를 봤더니 저 형이 제 TV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명 보고 막 호칭도 안 쓰고 이재명이 막 욕을 하니까 네. 엄청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개딸.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문자가 몇십 통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김진성 씨 겁나죠. 근데 유동규 씨는 이제 이미 마음을 비운 것 같아요. 아하. 이제 내가 몇 번 극단적 선택도 하고 사고까지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가는데 보통은 이제 김진성 씨처럼 네. 이렇게 겁이 나니까 별론 불리는 거고요. 뭐 다만 이제 저는 겁은 안 나요. 뭐 아무리 개딸이 뭐래도.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한테 협박이 없습니까? 저요? 협박 없어요. 어제 이수정 교수도 또 협박 편지 받았잖아요. 아니 협박은 지그들끼리 몰래 하는 거지. 그 좌파들 그 찌질해가지고 그 내 앞에 나타나서 감히 그렇게 그 입 놀릴 자들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그들끼리 하는 거지. 좌표 찍고 뭐 지그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죠. 자, 민주당의 5대 혐오 범죄는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발표를 공관위 원장이 했는데 그 이명백이라는 자도 참 괴롭겠네 요새. 자, 이게 저 요즘 퀴즈래요. 공천 배제 5대 혐오 범죄에 이재명이는 몇 개가 해당되나? 5대. 자, 퀴즈입니다. 제가 이제 그 5개라고 몇 번 방송했던 것 같은데요. 네, 5개 다 해당된다고. 다 해당된다. 일단요. 이재명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빼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배제하려면 제일 심한 게 뇌물이잖아. 뇌물이지. 돈봉투. 아. 뇌물, 돈봉투에는 부패가 제일 심한 거잖아. 그게 없지 진짜? 그게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이 뇌물이 제3자 뇌물도 뇌물이니까. 아니, 이게 말이에요. 네. 5대 혐오 범죄잖아. 네. 그러니까 좌파 종북 주사파들은 뇌물의 생활화가 돼 있어서 얘네는 그게 혐오스럽지 않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뇌물은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재명 맞춤형으로 고생해가 만든 거예요. 이재명이 해당되는 거 다 뺀다고 뺀 거예요. 저것들 딴에는 이재명이 걸리면 안 되니까. 일단 뇌물 부패가 빠진 게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5개도요. 예. 일단 확실하게 걸리는 거 보면요. 갑질 있잖아 직장. 네. 조명희 씨 보고 이제 그 일제 샴푸 사와라. 네. 쏘고 빨아놔라. 이 직장 갑질 맞잖아요. 직장 갑질이네. 예. 그다음에 정오 발언 있잖아요. 정오 발언. 어. 형수한테 쌍욕한 거. 예. 그다음에 그건 윤석열 정오 정권이 발언이네. 칼하고 펜하고 법으로 내를 죽일래 했다. 이게 다 정오 발언이잖아요. 정오 발언이네. 그다음에 음주는 교묘하게 윤창호법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음주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재명이 빼려고 고생했더라고 뭐 몇 년 동안에 몇 번이야 뭐 언제 그래도 음주 맞잖아요. 저기 서 변호사.
음주 그걸로 해서 벌금 150만 원 나왔잖아요. 그거는 음주운전의 경우에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0.157인가? 0.1이 옛날에 취소인데 157이 만칩니다. 이거 살인 미수예요. 그러니까 음주 중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0.15 얼마잖아요. 보통은 벌금 150만 원이 안 나오잖아. 과태료 좀 나오거나 뭐 면허 취소하고 저기 교육받아. 아주 이제 그 형량은 높았던 거 옛날 기준으로는. 요즘은 다 그래 놓지만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2003년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 이게 세 개는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두 개도 조심해야 돼요. 이 성범죄를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아닌지 몰라도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이게 간통도 성범죄입니다. 가정파괴. 간통. 그렇지. 그래서 김부선 이야기를 했죠. 김부선이가 분명히 써놨잖아. 그걸. 그래서 자기가 점검서까지 했잖아. 그럼 여기 간통은 성범죄 아니냐. 불륜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들인데 학교 폭력은 증거는 없지만 아들이 도박으로 기소 의견 송치돼 있죠. 그다음에 아들이 또 할아버지 돌아갔을 때 그 안마 신소 이런 게 아들 의혹이 많습니다. 학폭은 뭐 드러난 게 없지만 아들 문제 그런 게 범죄가 있기 때문에 전 넓게 보면 이게 다 해당된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5개다. 그렇구나. 그 아들도 심각합니다. 군대에서 뭐 황제 입원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요즘 제가 이 퀴즈를 내고 다니면 대개 3개나 4개를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아들이 학폭은 드러나지 않아도 아들 도박이나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 아들 문제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을 하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신임 법무장관 후보로 박성재 전 고검장을 지명했는데 박성재 전 고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초임에 대구에 근무했을 때요. 대구 검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오랜 인연이 처음 인연이지. 대구지검에 근무할 때 검사장이니까 기수가 훨씬 높죠. 윤석열 대통령보다. 그 이후에 이제 두루 요직을 다 거치고요. 상당히 한마디로 하면 이제 좀 무난하다. 뭐 튀는 사람도 아니고 검찰의 요직은 다 거쳐왔는데 특히 모나거나 좀 무난하고 원만하다. 이런 게 일반적인 평가고요. 아마 이제 지금 처리할 게 많이 남았어요. 지금 이재명 것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시간 끌기가 성공해가지고 재판장이 선고를 못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밀릴 수 있는데 이왕이 선고되면 이재명이 다시 뭐 영장이 뭐 되거든요. 그것도 남아있고. 요즘 이게 가장 급격한 거는 문재인 문제입니다. 문재인 서창호 압수수색이 끝났고 이번에 공천에 그때 경쟁자 있잖아요. 경쟁자를 주저앉힌 것까지 조사가 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소환도 지금 벌써 중앙일보에서 뇌물 문재인 이름 나옵니다. 단독 기사로. 이걸 법무부 장관이 처리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문재인과 이재명을 어떻게 다시 영장이나 기소할지 이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가장 노인 숙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워낙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그렇다면 이게 뭐 저는 충분히 정부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뭐 충분히 잘할 걸로 봐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법보다 주먹 진행했는데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얼마 전부터 서정욱 TV를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우리 댓글창에 서정욱 TV 주소 찾아서 링크해서 올려주십시오. 서정욱 TV로 여러분들 구독 좀 많이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사무실을 이제 따로 좀 넓은 데 얻어서 라이브로 하면서 이제 초대 손님도 좀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사무실 구하기 좀 어려워서 지금은 제가 서재 있잖아요. 책이 많은 옮기는 오피스텔 조금 서재에서 녹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직 98,000 얼마 한 2주 다 돼가는데 아직 10만도 안 됐어요. 앞으로 이게 더 다음 주나 좀 어떻게 사무실 얻어서 좀 제대로 방송을 해야 되고요. 빨리 생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나오는 우리 정문식 이분은 저하고 이제 우리 앞에 기다리는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선거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팀에서. 정말 이게 저하고 친구입니다. 사적으로. 그래요. 이번에 일산에서 출마하고 있는데 이번에 꼭 좀
일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일산이. 그래서 이제 그 꼭 좀 밀어주셔가지고 이번에 좀 국회 입성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훌륭한 친구다. 이렇게 제가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친구인 정문식 후보를 소개하는 데 시간을 쓰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